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오늘로 나흘째인 산청군 시천면 산불의 진화율이 오늘 아침 9시 현재 70%로 제자리 수준입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 지상진안으로 전환해 방화선을 구축하며 차단에 주력했지만 진화율은 어젯밤 71%보다 1%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제 김해 한림면 안곡리에서 난 산불의 진화율도 어제 오후 6시 기준 96%까지 올라갔지만 오늘 오전 8시 30분 현재 75%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산청에 헬기 36대, 김해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청 산불 진화 작업 도중 숨진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 희생자 4명의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녕군은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지역에서 예정된 각종 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과 관련해 산청군 시천면의 신천초와 덕산초, 덕산중과 덕산고 등 4개 학교가 오늘 하루 재량 휴업에 들어갑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학교 시설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안전을 위해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에스컬레이터 업계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10여 년 전부터 국내 생산을 중단했는데요.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거창에서 16년 만에 국산 에스컬레이터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거창의 한 공장, 5.3m 길이 한 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완제품이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설치될 국내 생산 1호 인증 모델입니다. K 에스컬레이터사가 법인 설립 1년 만에 모델 인증과 납품에 이른 것입니다. 중국 업체와 가격 경쟁에서 밀려 국내 생산을 중단한 지 16년 만에 국산 제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국내 에스컬레이터를 중국산이 장악하다 보니 연평균 30건의 에스컬레이터 사고에다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기술력이나 부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산 부품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한 달, 2달 서 있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구동기와 제어반, 구동 체인 등 주요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3년 이내 에스컬레이터 부품 50% 이상을 국산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산보다 20% 정도 비싸지만 기술 안전성과 유지 보수 등의 장점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첫 출고가 흩어진 국내 부품 업체들을 거창에 집적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창 베스트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연결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국내 에스컬레이터 신규 수요는 한 해 1,700대 정도. 여기다 국내 설치된 4만 1,000대 가운데 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한 20년이 지난 에스컬레이터도 8,000대입니다. 국내 시장 안착을 통해 세계 에스컬레이터 시장 진출을 목표로 우리나라 에스컬레이터 산업이 제도약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부모 가족 10명 가운데 7명은 이혼을 한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양육자 대신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앞으로도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10년 전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워온 30대 여성. 전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매달 30만 원가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지켜지지 않았고 40개월간 4천만 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최근 판결 역시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네가 알아서 키워라. 나는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하고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기다렸었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양육자 대신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장 숨통은 트이겠지만 문제는 금액입니다. 법원이 이혼 소송 때 책정하는 월 양육비는 최대 288만 원.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적은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정부가 회수할 방안도 막막합니다. 비양육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거나 버티면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상권이 행사해가지고 또 그게 잘 집행될 수 있을지 사실은 조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의 지속 가능성에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양육비 선지급제, 그 취지는 좋지만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할지는 의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 지원금의 규모와 회수 방안 등의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연일 고온건조한 날씨에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의 산불 위기경보는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효 중이고요. 산청을 포함한 8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경남의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길이 번질 위험이 매우 높겠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경남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와 함께 현재 산청의 습도는 54%까지 높아졌는데요. 다만 비의 양이 적고 비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경남의 하늘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4도, 함안이 15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20도, 밀양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1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5도, 산청이 1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합천이 24도, 거창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남해안에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경남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발생 차단을 위해 18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각 시군에 방제용 약재를 전달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의 치명적인 세균성병으로 잎과 줄기, 가지와 열매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피해를 입힙니다. 진주시 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제2데이터센터 신설 이전 백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의회는 LH로부터 해당 계획이 최종 취소됐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밝히고 진주 내에 적합한 후보지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LH의 충청권 제2데이터센터 신설 추진이 알려지자 진주 지역사회가 반발했습니다. 사천시가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보다 336억 원 증가한 9,433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60억 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 43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수성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해경은 레저기구의 주요 출항지와 입항지, 사고 다발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수상레저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4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등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